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국민 손녀로 불리는 빈예서의 주변 공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연예계와 부동산 업계를 동시에 뒤흔드는 45억 규모 사옥 매입설은 단순한 영앤 리츠의 재력 과시로 치부하기엔 그 타이밍과 배경이 지극히 이례적이다. 서울 시내 핵심 상권에 위치한 6층 규모의 빌딩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빈예서라는 개인의 자산 증식 차원을 넘어선 긴급 피난처 확보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빈예서의 사생활 침해 수준은 이미 팬심의 영역을 넘어 범죄적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집 근처를 배회하는 낯선 그림자들, 특정 시간대와 동선을 파악하려는 스토킹에 가까운 집요한 추적들이 반복되면서 소속사는 단순 경호 강화를 넘어선 공간의 완전 통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는 결국 45억이라는 거액이 아티스트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비용으로 지불되었음을 시사하며 현대 엔터테인먼트가 직면한 아티스트 보호의 냉혹한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 왜 하필 사옥 매입이었을까? 일반적인 연예인들이 선택하는 이사나 경호원 증원은 일시적인 미봉직에 불과하다는 것이 엔터업계 보안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빈예서의 경우 특정 열혈팬 혹은 안티팬들의 집착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패턴화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보안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80% 이상은 피해자의 일상적인 동선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가 논의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위협이 실제했음을 암시한다. 누군가 아티스트의 주차장 진입 시간부터 엘리베이터 이용 경로, 심지어는 배달 음식을 수령하는 찰나의 순간까지 데이터화하고 있다면 기존의 주거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노출된 관역이 된다. 이러한 위협은 단순히 심리적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여러 톱스타가 겪었던 가택 침입이나 차량 추적 사건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동선이 노출된 스타는 잠재적 범죄의 가시권에 들어온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45억 건물 매입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프라이빗 루트를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 방벽을 세운 셈이다. 이 빌딩은 설계 단계부터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지하 주차장과 전용 승강기, 그리고 외부에서는 내부를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특수 외장재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티스트가 이동하는 1분 1초의 틈조차 외부에 노출하지 않겠다는 소속사의 강력한 의지이며 무너진 사생활의 경계선을 자본의 힘으로 다시 그어버린 처절한 대응이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새화된 건물이 현대 엔터테인먼트가 스토킹 범죄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물리적 솔루션이라고 분석한다. 이 사태를 이해하는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아티스트 요새화 전략이다. 45억 원짜리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 자산을 넘어 빈예서라는 거대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배양하고 관리하는 인큐베이터이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생산 기지로 탈바꿈한다. 현대 K엔터 산업에서 아티스트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움직이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 비밀이자 핵심 자산인 아티스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은 곧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최근 대형 기획사들이 도입한 인하우스 시스템은 연습, 녹음, 피팅, 촬영을 단 하나의 통제된 공간 안으로 집약시킨다. 빈예서의 소속사가 선택한 6층 빌딩은 이 모든 과정을 내부화하여 이동 시 발생하는 위험을 0%에 수렴하게 만든다. 내부 프로듀서진과 콘텐츠 제작팀이 상주하며 아티스트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구조는 콘텐츠의 퀄리티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다. 결국 45억은 아티스트의 심리적 안정감을 사는 비용임과 동시에 외부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영 판단인 셈이다. 빈예서의 사옥 매입 소식 뒤에는 팬덤 문화의 어두운 이면이 짙게 깔려 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발적인 사랑을 받는 스타에게 친근함은 대중적 인기를 견인하는 최고의 무게이지만 때로는 그 친근함이 소유욕 혹은 통제욕으로 변질되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통계적으로 아티스트의 인지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건강한 욕구는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추적 본능으로 전이되기 쉽다. 팬덤이 커질수록 스타의 사생활을 캐내는 마음이 지키는 마음보다 앞서는 소수 극단주의 집단이 발생하고 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들어내는 유무형의 압박은 아티스트의 활동 반경을 극도로 위축시킨다.
45억 원이라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금액은 침범당한 아티스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의 실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보 공유, 숙소 앞 대기, 사적인 동선 추적은 더 이상 응원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영혼을 갉아먹는 폭력이다. 이번 45억 매입 소식은 성숙한 팬덤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 때 소속사가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비극적인 방책이다. 진정한 팬심은 스타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전하게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의 시야 밖으로 물러나주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빈에서의 45억 사옥 매입은 한 어린 천재 가수가 겪어야 했던 유명세의 가시왕건의 산업 시스템이 대신 짊어진 사건이다. 과거에는 스토킹이나 사생활 침해를 아티스트 개인이 정신력으로 버텨내야 할 숙명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자본과 시스템이 개입하여 공간과 구조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방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는 K-엔터테인먼트가 단순히 콘텐츠 제작 기술을 넘어 아티스트를 하나의 인격체이자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하는 매니지먼트 역량면에서 질적인 진화를 이뤘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엔터테인먼트 환경의 구축을 의미한다. 45억이라는 투자는 단순히 건물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창의적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다. 만약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티스트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을 고려한다면 45억은 가장 합리적이고도 절박한 투자금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아티스트 보호가 소속사의 의무를 넘어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ESG 경영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티스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획사는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팬덤 역시 아티스트를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결국 스타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빈에서의 사옥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숨기는 장벽이 아니라 그가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유리 요새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빈에서의 천재적인 노래가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가 45억짜리 안전지대 안에서 평온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예술적 혼을 불태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한다. 스타의 반짝임은 그들이 안전할 때 비로소 영원할 수 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45억의 돈이 아니라 지켜주는 문화라는 성숙한 태도다. 빈에서의 사옥 매입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는 바로 이것이다. 사랑한다면 그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빈에서를 진짜로 아끼는 법이다.